저는 이제 지금 네, 월드잡에서 멘토를 하고 있어요. 벨기에 멘토를. 그래서 지금은 네네, 이제 본업은 여기 이제 빅4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취업할 때만 해도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네, 지금 그 멘토링 일을 하면서 조금 해외 취업 꿈나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네네,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이제 근무하셨던 경험이랑 또 외국에서 또 살아보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얼마든지 네네, 뭐 그래서 궁금하신 거 다 인터뷰에 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또 아, 예, 오늘 저희 안공항이죠, 네. 이런 취업 팁을 나눠주시면 네,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랑 본인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예, 저는 지금 이제 아이맥에서 일하고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 포지션은 이제 R&D 엔지니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R&D 엔지니어가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그냥 연구원, 예, 이제 뭐, 아이맥에 오게 되면은 뭐 상당히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소자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요즘에 인기가 많은 양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벨기에로 오신 계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네네. 이제 헤드헌터 분이나 어떤 다른 뭐 제안을 통해서 이곳에 오시게 되셨을까요? 아니면 직접 지원을 하신 케이스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직장이 이제 그러니까 샌프란에 살면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테크 기업에 다녔었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왜 여기를 왔냐고 뭐 이제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안식년을 갖고 싶었어요. 좀 아, 그동안 이제 박사과정, 뭐 석박사 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부터 생활하기까지 좀 굉장히 하드워킹하게 일을 많이 했던 음, 음. 스타일이었어서 뭐 하루에 4시간 자는 게 기본이었고 그러셨구나. 샌프란에서 일할 때도 직원들이 그만 좀 일하라고 내쫓은 적도 있어서 하여튼 그러다 보니 좀 쉬고 싶은데 또 이제 경력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레주메에 보이는 경력이 또 나빠 보이긴 싫었고 그래서 이제 음, 그래도 유럽이 좀 여유 있고 아이맥은 연구 기관이고 하니까 좀 널널하지 않을까 해서 아이맥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저 개인적인 모티베이션이고 아,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박사 과정은 다 한국에서 마쳤는데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하면서 제가 제일 집중했던 건 사실 네트워킹이거든요. 그러셨구나. 저는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좋은 논문을 쓰는 거에 대한 이유가 일단은 좋은 논문을 쓰면은 제 이름이 알려지고 그럼 제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그럼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기조는 미국에 가서도 계속 유지를 했었고, 이제 거기서도 뭐, 일을 열심히 했던 이유도 그냥 제 가치가 올라가면은 제 네트워킹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오게 된 것도 뭐, 알아본다거나 누가 뭐 헤드헌터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이제 경력직 이직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 어떻게 하면 네트워킹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이제 리퍼럴까지도 이어지게 할 수 아, 있는지 혹시 아, 팁이 있으실까요? 사실 해외 취업이라고 하면은 그럼 해외 취업이 내가 가능할까라고 역질문을 한다면은 질문이 되게 심플하게 딱 두 가지로 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음, 번째가 그쪽에서 내가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 두 번째가 그러면은 내가 인터내셔널로서 가치가 있으려면은 그쪽 동네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맥이라고 하면은 바로 앞에 KU 루벤을 끼고 있는데 KU 루벤 학생이 아니라 인터내셔널을 뽑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만약에 뭐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면은 바로 옆 동네에 그 스탠퍼드 박사가 있는데 왜 한국에 있는 그렇죠. 네. 박사를 데리고 와야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내가 만약에 그럼 현재 위치가 얼만큼 멀어져 있고 그거를 극복하려면 내 셀링 포인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고민해보면은 사실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지만은 또 잔인할 수 있겠지만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은 내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네트워킹을 하는데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상대도 나한테서 무언가를 원하고 나도 상대에 음, 대해서 원하는데 그 니즈가 서로가 적당히 맞았을 때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외국인들 사이에서 네트워킹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 음, 네트워킹을 먼저 시작할 수가 있는데, 뭐 거기서도 일단 이 사람이 뭔가 되게 똑똑하고 굉장히 뭐 음. 프로스펙트 하고 이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하니까 뭐 재미있고, 되게 인사이트를 나눌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데서부터 사실 사소한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결국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은 진짜 내가 뭐 잘났다고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정말 여기서 내가 탑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한 이제 프랙티컬한 실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예, 예.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래요. 보면 제 주변을 봐도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어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벨기에에서 예. 적응하시는 건 어떠세요? 생활은 아,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뭐 생활면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 저도 여기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 주변에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음, 예,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씩은 항상 파티하면서 같이 놀고 있고, 어, 예, 그리고 특히 또 유럽은 이제 좀 약간 그 심심하잖아요. 뭐 이런 대도시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루벤만 보더라도 사실 루벤 시에서 제공하는 뭐 이렇게 액티비티, 뭐 음악을 배우던, 댄스를 배우건, 뭐 스포츠를 하건, 그런 인프라가 사실 서울보다 너무 잘 돼 있어서, 한국보다도 너무 그러세요? 잘, 예, 오, 만족하시구나.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액티비티를 뭐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지내고, 또 유럽에서의 느낄 수 있는 또 뭐 한 금토일마다 열리는 뭐 우리 동네 마켓, 아니면 또 예, 음, 매일매일 이제 뭐 장 들려서 먹는 이제 그런 프레시한 그런 재료들 가지고 먹고 이런 것들, 예, 그런 재미들 찾다 보니까 사실 하루하루가 바쁘게 가고 있어서, 예, 루벤 아, 생활은 그렇구나. 정말 100% 만족하고 있어요. 네네. 브뤼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벨기에 수도라서 벨기에 하면 브뤼셀을 이제 연상을 먼저 시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네네. 루벤 같은 이제 브뤼셀 근처의 도시에 사시는 네. 것에서 불편함이라든지 좀 부족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불편함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인터내셔널로 살 때 이제 빅시티나 뭐 메트로폴리탄이 아니면은 사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소도시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한 불편함이 없을 만한 소도시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루벤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아, 브뤼셀하고는 네, 기차를 타건, 아니면 제 친구들 중에서는 브뤼셀에서 바이크 라이딩 해가지고 출퇴근하는 아,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가깝고 그렇죠. 하니까, 네네, 일단은 대도시 접근이 용이한 것도 상당히 이점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도시 자체가 인터내셔널로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유럽인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어로만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네, 사실 음, 예, 그게 상당히 스트롱해서, 사실 그리고 이제 저도 여기서 있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고 보면 유럽 현지 회사들은 보면은 그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필수적으로 구사해야 되는 게 그냥 아예 리ኳ어된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취업하실 분들은 이제 그런 조건들로 내가 만족을 할 수가 있는지 또 한번 좀 잘 음. 살펴보시고, 또 내가 그러면은 그 해당의 네이티브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퍼스트 랭귀지를 쓰지 않았을 때에도 뭐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뭐 그런 부분만 따지다 보면은 이제 도시의 크기는 뭐 괜찮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음.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이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브뤼셀에서 대부분은 이제 뭐 매장에 들어가거나 이래도 불어로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어로 얘기하는 예, 경우가 많은데 예, 루벤은 또 플레미쉬 지역이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외국 분들이 살아가시기에도 어려움이 없는 도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하고 그럼 동의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벨기에에서 생활이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또 네네. 벨기에에서 생활하시면서 좀 불편하셨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못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겪게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어, 일단 벨기에에서 생활하면서 만약에 미국 생활과 여기 생활과 비교했을 때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벨기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결국에 그 공식 언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마트를 가도 다 더치나 프렌치가 써져 있고, 음, 네, 그래서 매번 이제 음식 뭔가 식품을 사려고 해도 이게 어떤 인그레디언트가 들어가 있지, 어떤 설명이 들어가 있는지 디스크립션 볼 때마다 항상 앱으로 구글 이렇게 번역하세요?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스캔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아,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뭐 샵을 가거나 어디를 음, 방문한다고 했을 때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항상 영어를 할 수 있는 스태프가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 예, 왜냐면 저는 이제 영어 말고는 이제 다른 언어를 전혀 할 수 없다 보니까 매번 항상 물어볼 때마다 첫 질문이 영어 할 수 있는 스태프가 있냐. 음. 예, 그거를 확인하는데 그게 좀 가끔씩 불편할 때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메이저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예,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맞닥뜨리지만 그래도 뭐 극복 불가능한 불편함은 아니다. 그게 그냥 음, 벨기에 생활에서의 유일한 점.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서울,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되게 각 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들에서만 살았었는데 그게 굉장히 좁고 작고 조용한 데 오다 보니까 가끔씩은 심심할 때는 있어요. 예, 그러시죠. 예. 여기 또 레스토랑도 일찍 문 닫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 이제, 예, 하우스, 맞아요. 예, 예, 소도시의 문제점. 예, 6시 반이면은 그로서리 스토어가 닫으니까. 예, 네, 일찍 예, 장 보셔야 되고, 예, 그쵸,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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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바 같은 그, 데도 일찍 닫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하우스 파티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되시고, 네. 그쵸, 그쵸, 예, 그쵸.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 그런 게 이제 벨기에,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루벤에서 사는 거에 좀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고, 한국에서 이제 졸업하시자마자 취업을 하시고 정착한 후에 이제 해외로 나오시는 걸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졸업하시고 바로 해외에 나오는 선택을 하시는 걸 아직도 원하실까요? 이것도 사실 상당히 현실적이면서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일단 저희 그냥 이공계 쪽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 인터내셔널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로서 뭐 우리가 뭐 우리가 그 보통 그래도 해외를 나올 때는 그 조금 더 나은 삶 아니면 좀 그래도 음, 괜찮은 잡을 얻고 싶어 할 그렇죠. 텐데 그런 잡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건 뭐 결국엔 뭐 포스닥이나 뭐 그냥 뭐 계약직 형태로 나올 수는 음, 있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정규직상으로 잡을 잡고 나오기는 뭐 거의 그냥 뭐 99%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해외로 도전을 하고 싶은데 뭐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잡을 못 구한다. 근데도 난 여전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가장 글로벌한 본인 분야에서 가장 글로벌한 곳에서 한 최소한 5년 이상은 근무를 하시는 거를 생각을 면서 매년 매 순간 도전해야 되지 않나. 이게 가장 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고 하면은 뭐 삼성 하이닉스가 그래도 음, 예, 사람들이 한국은 몰라도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렇죠. 아니까. 예, 예,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에서 다니시다가 뭐 어떻게 뭐 비자 해결해가지고 뭐 어디든 나오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뭐 최소한 7년, 8년. 그러니까 7년, 음, 8년이면은 삼성 박사 받고 삼성에서도 이래도 이제 뭐 부장 달 나이. 뭐 그렇죠. 그때 그때 돼서 나오는 거 아니면 냉정하게 인터내셔널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음,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 관련해서 이제 취업 지망생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으신 조언이나 이제 예, 마지막으로 하실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그냥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 사실 해외 취업이라는 게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온라인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글들 보다 보면은 너무 약간 희망적인 글들도 많을 수가 있고 약간 음, 그렇거든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은 현실은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 거다. 그러니까 그 음, 문턱을 넘는 게. 근데 그 문턱을 한 번 넘기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공감해요. 그, 네. 예, 예, 아니기 때문에 다 괜찮을 거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정말 힘들지만 그 문턱을 아무도 못 넘었어도 나 혼자는 넘을 수 있을 거다. 이 지구상에서 나 혼자는 넘을 거다. 이런 정말 강한 정신력으로 예, 잘 이겨내고 예, 그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 결국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사실 어디서 일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게 관심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저는 제가 이전 직장에서 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를 저는 바탕으로 그 다음을 스텝을 밟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만의 스토리텔링
한국에서 박사를 했는데 어떻게 금방 바로 샌프란시스코로 왔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어치브먼트와 히스토리가 있고 어떤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람인가? 그럼 결국에 나라는 가치가 이 마켓에서 얼만큼 매력적인 가치를 띠는 사람일까? 항상 이런 거에 집중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 커리어 디벨롭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예, 여러분들도 그냥 뭐 저 직장을 가야지, 뭐 미국에 저기가 좋대, 유럽에 저기가 좋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향하는 삶이 이런 모습에 있으니까 시작점이 이런 것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곳들을 위주로 좀 좁혀 나가시면서 꿈을 키우시고 좌절하지 않으신다면은, 네, 되지 않을까. 그럼 예. 예, 잘 듣고 좀 도움 될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